있을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어때요? 라이트하우스. 아, 라이트하우스는 그런가요? 그런 것도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그 엑셀 파일 보고 아 이분은 그래도 진짜 제대로 한 번씩 공부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질문보다는 확실히 본인이 막 알아보고 뭐 여기는 얼마고 왜 내가 여기를 찍었고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드머니 모으면서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가능성이 보인다? 그 엑셀 파일만 봤을 때. 그러면 그리고 지역 찍은 것도 뭐 영등포 쪽, 영등시장 쪽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쪽은 지금 사실 되게 낙후됐지만 입지적으로 보면 바로 여의도랑 붙어 있고 그리고 밑에 지금 싱글뉴타운도 완전히 다 탈바꿈이 됐고 그리고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되잖아요. 다 뭐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뭐 공부해 본 것도 보면 물론 뭐 여기저기서 듣고 하지만 그런 걸 듣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사실 이 친구도 뭐 계속 재테크하고 해서 한 거고 저도 뭐 결혼하면서 어떻게든 시드머니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드머니를 굴리려고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컨설팅 의뢰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저는 그거를 모으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해서 지금 막 찍어놓은 지역 같은 경우 그냥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도 걔네 계속 내가 살려고 했던 집 있잖아요. 걔네 시세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급매가 나온다든가 엄청 떨어지는 걸 보면은 나는 이거는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럴 때 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관망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뭔가 시세보다 더 뭔가 지금 떨어지는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면 나는 그냥 그래 뭐 더 떨어지든 뭐 해도 이 정도면 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여기서 뭐 1, 2천 더 떨어져도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나는 여기 그냥 지금 뭐 빚 조금 더 내서 좀 무리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포지션으로 그 지금 가고 싶은 데들을 공부하고 그 타이밍이 맞았을 때 딱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약은 청약대로 계속 도전하시고. 네, 그 다세대가 좀 안 좋은 게 그 청약이 문제인 게 어쨌든 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막 번듯한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청약, 그 유주택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청약을 할 때도 계속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 이거 빨리 팔고 나 청약해야지 해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청약은 일단 예비 당첨이라도 되면 좋겠다 하고 계속 넣어볼 수도 있고 지금은 절대 무리하고 빚을 또 무리하게 내고 금리가 싸다고 해서 뭐 내 돈처럼 막 무리하게 내고 하면은 왜냐면 그럼 시드머니 모아지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워낙 요즘은 좋은 책,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어때요? 라이트하우스. 라이트하우스는 그런가요? 그런 것도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승론자 같은 경우도 왜 상승한다는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하락론자나 상승론자나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전혀 그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본인들도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냥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이 근거에 따라서 나는 이쪽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거지 반드시 하락합니다. 반드시 상승합니다. 이렇게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너무 맹신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락론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상승론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해봤을 때 나는 그러면 누구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상승론자 방송만 보면은 그쪽으로 내가 어떻게든 시야가 편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뭐 괜찮은 하락론자의 얘기와 상승론자의 얘기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어찌됐든 뭐 하락론자도 집을 아예 사지 말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시드머니도 모으고 네네네. 공부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청약을 계속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약을 넣은 것 중에 혹시라도 네, 뭔가가 되면은 그럼 그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약은. 아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약을 사실 지금 주택시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은 건 청약이거든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주변 지역이 뭐 9억인데 분양가 뭐 5억, 4억, 그러니까 뭐 5억, 6억짜리 집도 나오잖아요. 다 계속 그러잖아요. 뭐 30억인데 15억짜리 집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뭐 9억 이상 되는 주택은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뭐 한 뭐 5, 6억 정도 되는 서울의 뭐 작은 평수에 청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무조건 넣어야죠. 그래서 뭐 지역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에서 신축은 거의 뭐 어느 지역이든 분명히 그 지역 아파트들보다 훨씬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막 막무가내 아무 청약이나 하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서울 쪽은 그리고 그 청약 넣고 싶은 데를 좀 알아봐야죠. 그때 그냥 지금 이제 무조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 무조건 내서 당첨되면 좋은데 근데 당연히 청약 넣기 전에 왜 이 지역 여기에다 내가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넣어야죠. 그 지역이랑 내 행동 반경이랑 한번 또 재보고 가까우면 넣는 거. 왜냐면은 청약이 이제 또 부적격자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예비 당첨을 노릴 수는 있거든요. 가점이.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우리 출연했던 분들 중에도 예비 9번인가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특공으로 해가지고 특공 중에 예비 당첨이지만 저 아는 사람 중에 특공 아닌데도 예비 당첨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건 진짜 로또 같은 근데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냥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청약 같은 것도 자꾸 해보면 그거를 이제 당첨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로또 산 것처럼 당첨 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러면서 경험치도 쌓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실 이제는 막 엄청난 상승기에서 잠깐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그 눌려있을 때 자기의 내공을 쌓고 돈도 조금 더 모으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거 돈을 목표치를 세우는 거죠. 올해는 나 얼마 무조건 모은다 해가지고 월급 들어오면 바로 그 통장에다 넣고 나머지 그 딱 남겨놓은 돈 가지고만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겨놓은 돈이 뭐 좀 무리해서 써가지고 한 2주 만에 거의 다 바닥 나간다. 그러면 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그 정도로 자가격리. 그래서 진짜 집에서 뭐 해먹고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진짜로. 훌륭하네요. 네, 그렇게까지 모으더라고요. 요즘 또. 아니면은 뭐 출연하신 소감, 직접 현실을 한번 받아들인 솔루션을 받은 소감 한번. 솔직히 이제 그 아시는 분이시니까 네네.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움직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 40%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선 제로로 확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를 이거를 목표를 향해서 지금 바로 딱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막 은행 대출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딱 스탑을 하게 되는 느낌이 돼버리니까 이제 자가가 아니라 전세를 구해야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저희 사실 근데 항상 방송에서 무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옮겨야 되는 타이밍과 뭔가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옮길 때를 항상 추천은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제 말이 100% 맞진 않지만 저라면 지금 무리해서 막 없는 것까지 끌어와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뭔가 멈췄다 그랬잖아요. 네. 그 멈추는 상황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더 해보시고 본인한테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던지 아니면은 다음 스텝을 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해를 피하는 게 위험을 일단 줄이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사실. 네. 그게 재테크의 가장 기본 그 법칙이 아닐까. 진짜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네. 이분 회사에서 굉장히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거든요.
홍대병에 걸렸지만. 이거 잘라. 이게 그 고민 있는 직장인분들이나 뭐 우리 했듯이 유튜버 분들이나 심지어 다음에는 또 CEO 분이 또 고민 있으신 분이 오십니다. CEO 분 또 뭐 또 연락하는 또 연예인분도 계시고 여러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댓글에 많이 또 부동산 관련 질문이나 재테크 관련 질문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쌤은 또 할 말 없습니까? 없으면 패스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